다음은 스카이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네, 진성 TC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요. 최근에 이쪽 섹터 관련해서 문의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진성 TC는 매수가가 좀 높으신데요. 네, 12,200원에 진입이 되셔가지고 10% 물량 들고 계시다고 해주셨어요. 오늘 만원선을 살짝 깼습니다. 네, 9,940원 네, 기록이 되면서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그제 많이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. 네, 11%나 급락 충격이 나오게 되면서 매도에 대한 고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상태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. 김동수 전문가님. 일단 뭐 시장에 의한 하락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. 진성태 씨 같은 이런 기계 섹터는 뭐 우리나라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네. 이런 섹터하고 경기 사이클 같이 가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경기 사이클 자체가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거기 포크레인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간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어떤 산업군인데 최근에 좀 정치적인 어떤 이 변수들이 좀 있었죠. 정부에서 이런 거와 관련된 이슈를 좀 많이 만들었으니까요. 그거에 따른 좀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12,900원까지 갔다가 한 9,940원까지 한 고점 대비 한 30% 정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전 단기 낙폭은 좀 나왔다. 단기 낙폭 가대 낙폭이라고 좀 봐요.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너무 좀 급한 조정이 좀 나오지 않았나. 이렇게 되게 되면 좀 기술 반등은 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12,200원이면 이제 거의 최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지금 현재 9,940원에서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좀 11,000원 자리에서요. 요전에 이제 무너지기 직전 자리가 얼마냐 한 11,600원 정도. 여기가 좀 강한 매물대가 좀 많이 휩싸여 있어요. 그래서 좀 당분간 11,000원대에서 한 11,600원 정도의 강한 좀 박스권 상단이 좀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가 9,450원으로서 하단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 네. 저는 한번 반등 시 좀 비중 좀 축소했다가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네. 유리하지 않을까. 좀 추세로 끌고 가기에는 지금 변동성이 좀 추가적으로 더 남아있다라는 의견이고요. 이거를 좀 잘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중간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많죠. 예.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다 싶으면 좀 예. 끌고 가고 싶어 하지.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. 네네. 그러니까 막 끌고 가서 어떤 추세를 만드는 구간은 아니고 어쨌거나 한번 터진 주식들에 대한 전체적인 매물이 쏟아지는 구간이고 이것이 이제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기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약간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스킬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건 개인 역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. 네네.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오늘 9,450원이 저는 하단이라고 보고 있고 요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11,000원대에서 한 11,600원 요 자리에서 한번 절반 매도를 하셨다가 네네.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매매를 좀 반복하는 형태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.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진성태 씨를 보면서요,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뭐 빠지고 이런 다이나믹한 종목이 원래는 아니잖아요. 근데 요즘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수소 관련된 또 종목으로 묶여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수소 연리전지 부품 쪽에 매출이 있다 해가지고 이거 그린우들로 좀 묶여서 또 움직였던 흐름이 있던 것 같거든요. 그걸 감안하면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. 수소 네. 관련되어서 테마가 묶였다고 하더라도 네. 사실 일진 다이아 정도? 그러니까 아마 수소 관련된 테마라고 한다면 네. 일진 다이아 정도만 실질적 기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. 나머지는 다 그냥 말 그대로 좀 내용보다는 좀 테마가 움직이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정보가 좀 흘러내려나 선행되는 봐요. 이런 네. 거라 보면 됩니다. 이게 맨 처음에 테마로 다 같이 묶이다가고요. 네. 나중에는 펀더멘털을 수렴을 해서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요. 살아남는 기업들은 소수거든요. 그래서 진성 TC를 지금 수소 관련된 테마로 묶어서 보는 거는 말 그대로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. 만약 수소차를 하려면 실제로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차나 메이저 종목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일진 다이아 정도가 예. 메인급이라 저는 봅니다. 네. 그걸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좀 테마 성격으로 좀 트레이딩 전략하는 게 저는 맞다. 네. 테마 좋아하면요.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. 이게 분위기가 벌 때는 많이 버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잘 갈 때 보면 눈이 이제 막 뒤집히잖아요. 그래서 막 이거다 싶으면 저것도 사 막 그러는데 이게 초반에는 별로 안 나가는 별 차이가 없어요. 근데 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.
그러면 시장에서 재료들이 잘 안 먹힙니다. 어느 순간부터. 테마가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. 예. 그래서 실제로 내용이 나오는 주식들만 버티는 거죠. 그래서 뭐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뭐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도 시젠이 실적이 나오니까 이 시세가 나왔던 거지 실적이 없었으면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뭐 수소 관련된 테마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분명히 내실이 있는 내용이 있는 기업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. 진성태 씨는 수소 관련된 걸로 한다면 테마로 접근을 해야지 내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. 네. 그걸로는 지금 현재 멀티플을 설명할 수가 없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진성태 씨의 본질에 주목하자라는 게 요점이었습니다.